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82-8 투어 호텔로 알려진 모텔형 숙박시설입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하신 분들께서 전화 문의도 오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절실한 것은 구독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한 번으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2,2093호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10차 입찰로 진행됩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 이 물건은 이전 경매에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납으로 재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낙찰자가 미납을 했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있는 물건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이나 의구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이유를 충분히 추정을 하지만 감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10억 7천만 원, 이는 감정가 약 41억 원의 26%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위치는 어떨까요? 이 모텔은 김해시 삼방생활권의 중심지 김해행정복지센터,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삼방도서관 그리고 상업시설과 주거단지, 학원가가 밀집된 복합상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굿모닝 모텔, W호텔, 크리스탈 모텔, 스카이텔 등 운영 중인 모텔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 지역 자체가 숙박 수요가 형성된 모텔 밀집 상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 17분 거리에는 김해 대표 자연관광지인 김해가야 테마파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김해시청, 김해시 보건소, 내외동, 외동 등 핵심 상권과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주차는 건물 내 지상 1층 주차장과 안내실이 있으며 실제 도로 접근성과 차량 진입 동선도 매우 양호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이 모텔 건물의 상태와 실제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은 대지 187.79평이며 지상 6층, 연면적 약 600평 규모의 2002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건폐율 58.93%, 용적률 319.21%의 준현금 모텔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안내실, 2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시설, 6층은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외벽은 흰색 메탈 패널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건물 전면에 TOUR HOTEL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부착되어 있어 멀리서도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내부 상태입니다. 직접 확인한 내부 사진을 보시면 모텔 로비에는 무인 키오스크와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객실 내부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컴퓨터 책상, 휴게 공간, 간접 조명, 샤워부스까지 완비되어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텔에 실제 손님이 오는가? 정답은 예입니다. 이 지역은 김해 시민의 행정 중심지인 삼방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대형 병원, 학원가, 학부모 대상의 시험장소 등 상시 숙박 수요가 있는 핵심 생활권입니다. 실제로 반경 200m 이내의 JB호텔, 굿모닝 모텔, 스카이텔, K2 모텔 등 다수 모텔이 현재도 운영 중이며 숙박 수요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건물만 경매로 넘어왔을까요? 바로 숙박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임대 운영자의 문제, 관리상 허점 또는 부채 누적으로 인한 경매 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현황 조사서에는 임차인도 없고 점유자도 없는 공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비어 있지만 영업 자체가 어려운 건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숙박업이 잘 되는 지역에도 결국 잘 되는 모텔과 그저 그런 모텔이 나뉘는
이유 바로 차별성과 고급감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삼방동 소재 투어 호텔,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모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별성과 고급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외관부터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건물 전면은 화이트 메탈 패널 마감으로 낡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닌 밝고 세련된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 타 모텔과 확연히 차별됩니다. 실제 주변에 위치한 모텔들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어두운 색의 타일 또는 노후된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간판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TOURHOTEL이라는 브랜드 느낌의 간판, 상단에서 빛 반사되는 구조, 한눈에 신뢰감과 고급감을 줍니다. 둘째,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 다릅니다. 객실 내부를 보시면 고급 침구와 가구, 최신형 모니터와 PC, 카페 분위기의 조명과 가구 배치로 단순한 숙박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PC가 설치된 객실은 1030대 손님층을 타깃으로 한 트렌디한 구성입니다. 게다가 로비는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이건 요즘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셋째, 숙박 외 수익 모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건물 내 상가 또는 안내실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곳은 카페, 편의점 또는 마사지샵 등으로 활용 가능해 부가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옥상 또는 일부 층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족형 룸, 프리미엄 스위트, 장기 투숙 고객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룸 등으로 변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관이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내부 시설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운영 시스템은 비대면 자동화까지 구축되어 있고 부가 수익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 이건 단순한 노후 모텔이 아닙니다. 리뉴얼된 고급형 모텔 또는 숙박 복합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이 정말 안전한지, 즉 낙찰자가 불이익 없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소유자와 설정된 권리들. 먼저 이 건물의 현재 소유자는 이성균 씨입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2019년 6월 10일 경상남도 직장공제회 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31억 2천만 원. 이 권리가 바로 말소기 준 권리입니다. 즉, 이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경매로 모두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들. 2019년 8월 같은 조합이 추가로 2억 4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3년 7월부터는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가 순차적으로 붙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시, 국세청 등 다양한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압류를 걸었지만 이 모든 권리는 말소기 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소멸됩니다. 임차인 여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전입세대가 없고 점유자도 없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도 없고 실제로 명도 리스크도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하자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10일 설정된 경상남도 직장공제회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며 그 이후 설정된 가압류, 압류, 추가 근저당, 경매 개시 등 모든 권리는 소멸, 전입세대 없음, 점유자 없음, 즉 낙찰자는 권리 인수 없이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가능한 매우 안전한 물건입니다. 5단계 내가 직접 모텔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로 이 건물을 낙찰받고 내가 직접 모텔 운영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숫자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실 수와 가동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층부터 5층까지 총 4개 층이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당 객실 수는 약 78실, 전체 객실 수는 약 30실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객실 30실 기준 하루 평균 가동률은 50%로 15실만 운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객실 단가 설정. 김해시 모텔 업계의 평균 숙박률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1실 1박에
6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실 6만 원 31월 매출 약 2,700만 원. 운영비용 계산. 운영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프런트 1명, 청소 2명 기준. 2. 광열비, 소모품비, 침구 세탁비. 3. 홍보 플랫폼 수수료야 놀자, 여기 어때 등. 이를 모두 합쳐 월 약 1,200만 원 내외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투자 자금과 이자 비용. 이 건물의 낙찰가는 약 10억 7천만 원이며 우리는 전체 금액을 직접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없음. 연 4%의 자본 비용을 적용하면 연 이자 약 4,308만 원, 월 이자 약 359만 원입니다. 순수익 계산. 월 매출 2,700만 원, 운영 비용 1,200만 원, 자본이자 359만 원, 월 순수익 약 1,141만 원, 연 순수익 약 1억 3,692만 원. 현실적인 판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익은 전체 객실의 절반만 가동된다는 보수적 기준입니다. 만약 가동률이 7,080%까지 올라간다면 실제로는 월 1,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직접 운영한다면 숙박업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 건물 상태 양호하고 세입자 문제없고 운영 구조가 단순한 모텔형 상가로서 직영으로 돌릴 경우 수익성이 매우 우수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 모텔을 낙찰받은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 모텔 한 달에 도대체 얼마 받고 임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건 단순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김해시 지역의 비슷한 모텔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 외동에 위치한 32실짜리 A모텔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매달 1,0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실제 운영 중입니다. 삼방동 중심 상권에 위치한 30실 규모의 B모텔은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월세 1,100만 원으로 장기 임대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삼계동 쪽에 있는 36실 규모 C모텔을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 2억 원, 월세 1,2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건 모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이며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모텔과 객실 수, 입지, 외관 상태까지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반영해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는 시장의 중간 시세에 해당하며 과장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연간 임대 수익은 약 1억 3,200만 원이 되고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자기자본 약 8억 9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순수하게 손에 남는 수익은 월 약 80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구조는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 관리, 청소, 마케팅 같은 운영 스트레스 없이 그냥 매달 입금만 받으면 되는 아주 안정적인 장기 보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모텔은 단지 싸게 나온 물건이 아니라 지역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모텔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낙찰받고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놓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개인 명의로 매각할 때와 법인 명의로 매각할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또 하나, 2년을 보유한 뒤 파는 것과 지금 바로 파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모든 숫자를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찰 후 바로 매각하는 경우 단기 보유. 현재 이 모텔의 감정가는 약 4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최저 입찰가는 고작 10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해도 총 투자 비용은 약 12억 원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보수적으로 3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순수 차익은 무려 18억 원입니다. 이제 개인과 법인이 각각
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여드리죠. 단기 매각 개인 명의. 단기 보유 시 개인 명의는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8억 원의 차익 중양도세로 7억 2천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으로 약 1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약 9억 8천만 원. 단기 매각 법인 명의. 법인은 다릅니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법인세율 24.2%만 적용됩니다. 18억의 차익에서 세금은 약 4억 3,600만 원 중개비 포함하면 총 비용은 약 5억 3,600만 원. 법인의 손에 남는 수익은 약 12억 6천만 원. 정리하면 같은 건물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도 개인은 9억 8천, 법인은 12억 6천, 법인이 약 2억 8천만 원 더 많은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장기 보유. 그렇다면 2년을 보유하고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에서 벗어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실효세율은 30% 정도입니다. 장기 보유 개인 명의. 18억의 차익 중 세금은 약 5억 4천만 원, 기타 비용 포함하면 약 6억 4천만 원 수준. 개인의 순수익은 약 11억 6천만 원. 장기 보유 법인 명의. 법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법인세 약 4억 3,600, 기타 비용 포함해도 최종 수익은 12억 6천만 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단순히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서 수익, 안정성, 세금까지 모두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바로 개인 명의로 이 모텔을 낙찰받은 뒤 2년 이상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고 그 후에는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이중 전략입니다. 1단계 낙찰과 초기 투자. 현재 이 모텔의 감정가는 41억 원, 10차 입찰 최저가는 약 10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비용까지 더하면 총 투자 비용은 약 12억 원. 2단계 2년 이상 임대 수익 확보. 이 모텔을 통으로 장기 임대 놓게 되면 월 임대료는 약 1,100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수익은 약 1억 3,200만 원. 2년간 총 수익은 약 2억 6,4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운영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익입니다. 직원 관리, 청소 걱정 없이 그냥 매달 입금만 받으면 됩니다. 3단계 2년 보유 후 매각. 이제 2년이 지났다면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이 건물을 3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 차익은 약 18억 원, 기본세율 기준으로 양도세는 약 5억 4천만 원. 부대비용 포함하면 최종 순수익은 약 11억 6천만 원. 이 전략의 총 수익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간 임대 수익 2억 6천만 원, 매각 순수익 11억 6천만 원. 합치면 총 수익은 무려 14억 2천만 원. 12억을 투자해서 14억 2천만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18%, 그것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 세금 혜택, 시세 차익까지 한 번에 잡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단순히 팔아서 끝나는 투자가 아닙니다. 매입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먼저 확보하고 2년 보유 요건을 채운 뒤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고점에서 매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한 복합 전략입니다. 지금 이 모텔 누군가는 싸게 사서 단기로 팔겠지만 진짜 투자자는 이 흐름까지 읽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모텔은 단순히 리모델링해서 임대 놓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대로 전략을 짜면 매각만으로도 수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미 확인하셨죠? 단기로 팔아도 법인, 2년을 보유해도 법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창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